어르신에 대한 지원, 이런 지원에 비해서 청년 지원이 형편이 낮지 않느냐. 격려받고 지원받고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발전시킬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청년이라는 거 청년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 서울매일 3면에 이성문 기자가 소식을 전합니다. 박상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부천팔이 뭐죠? 하여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0일 제37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바탕으로 청년기본소득제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의회입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부천팔이라고 하는 것은 부천의 그 지역구의 그 의회 지역구의 어떤 그거를 나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박 의원은 청년층의 시청률이 70%에 불과하다는 점을 현재대 복합성 및 청년들이 느끼는 절차적 부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청년들이 사회에 진입하기 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과 존엄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제도임을 역설했다고 전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성 복지정책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기개발, 사회활동, 연애를 포함한 인간관계 형성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의 핵심은 청년들이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청년들한테 연애해라 라는 말을 지금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연애 좀 해라. 여자친구 좀 새기고 남자친구 좀 새겨라.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우리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연애하면 욕 먹었습니다. 야단 먹었어요. 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무슨 여자친구나 만나냐, 뭐 남자친구나 만나냐 이러고 야단 먹었는데 요즘은 대가리에 피가 말랐거나 안 말랐거나 제발 좀 연애 좀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연애해야 됩니다. 젊은이들 연애해야 됩니다. 연애를 해야 엔돌핀도 나오고 그리고 그 힘으로 일도 하고, 예, 그래서 이 나라가 발전도 하고 또 출산도 많이 되고 우리 민족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왕이 이제 여러분 계시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종대왕을 꼽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한글 제가 모 단체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진짜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세종대왕께서. 또 하나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게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무려 자녀를 아들 17명과 딸 8명을 낳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야, 진짜 뭐 그냥 자녀도 많이 낳으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드시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러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 젊은이들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많이 하고 성공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혼자 드시지 말고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같이 드시고 함께 하시고 출산율도 많이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어 박 의원은 청년 기본소득은 다른 세대 예를 들어 유아, 유치원생 어르신들 등에게 제공되는 복지에 비해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며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 활성화뿐 아니라 청년의 기본권 확보 등의 사회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박 의원이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청년들의 기본소득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이제 기본소득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원. 세대들에 비해서 특히 유아 지원, 유치원생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어르신에 대한 지원, 이런 지원에 비해서 청년 지원이 현격히 낮지 않느냐. 그래서 좀 청년들에게 지원도 좀 해주고 청년이 조금은 낮아야 그래야 좀 연애도 하고 뭐 자기 개발도 하고 또 뭐 이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모든 청년들이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해당 연령이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청년 기본소득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고 전하고 있으면서 또한 박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회고하며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박 의원이 뭐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현금성 복지는 좀 이제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개발하기 위한 어떤 뭐 학원이라든가 기타 뭐 어떤 걸 배우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저가 이제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는 이 나이가 젊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엄청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떤 이제 선배분 한 분입니다. 찾아왔는데 그 선배분이 한 70쯤 되셨어요. 한 70쯤 되셨는데 찾아오셔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좋은 프로젝트가 있다. 그리고 막 설명을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프로젝트가 한 15년, 만약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한 15년 정도 걸릴 프로젝트예요. 그 성공을 해도 그분이 85세나 돼야지 이게 성공이 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왜 이게 지금 성공해도 85세세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나이를 잊으신 거예요. 청년이라고 하면은 20대, 30대입니다. 20대가 15년 후에 해봤자 30대 초중반입니다. 30대가 15년 해봤자 40대 초중반입니다. 40대가 15년 해봤자 50대 초중반입니다. 50대가 15년 해봤자 60대 초중반입니다. 이게 젊음입니다, 여러분. 젊음이라는 게 이겁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내가 10년, 15년을 투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긴 프로젝트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힘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나이가 딱 들면 기가 안 됩니다. 청년의 가장 큰 가치는 약간 버금이죠. 버금. 약간 부족합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버금간다고 하죠. 부족하지만 버금가게 만드는 것이 청년의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연금 덕분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부담은 덜 수 있었고 양육수당을 통해 두 아이의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가계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또한 청년들에게 그와 같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지원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책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포퓰리즘에 의해서 한 세대나 포퓰리즘에 의해서 그들의 인기를 얻고 그리고 정치인이 그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에 의해서 국고를 낭비한다고 하면 그거는 반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금 당장 우리가 언발에 오줌 넣으면 안 된다고 하죠. 지금 당장 발이 시립다고 거기다가 따뜻하다고 오줌을 넣으면 바로 얼어버려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나라는 지속 가능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도 300년 후에도 3000년 후에도 존재할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 대한민국을 우리가 너무 포퓰리즘에 의해서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다고 이 정책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박의원은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보여주는 끈기와 노력을 깊이 감사를 표하며 청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얘기는 이건 좀 너무 오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청년들은 감사를 받을 나이가 아닙니다. 청년들은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가야 되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가장 잘 살고 안전하고 안정된 그런 나라로 만드는 데 일으켜야 되고 또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사받아야 될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격려받아야 될 것이 청년입니다. 감사를 받을 것은 노인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감사받을 건 감사받을 건 노인이고 청년은 격려를 해야죠. 청년한테 무슨 감사를 표합니까? 이거는 좀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이런 거 청년들 이렇게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아이고 감사를 표합니다 이런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네들도 압니다. 청년들 대한민국 청년들 80%가 대학을 나왔습니다. 다 압니다. 예, 뭐 그렇게 모르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감사받을 나이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지금 격려받고 지원받고 그래서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발전시킬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청년이라는 거 청년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청년들이 보여주는 도전과 열정이 저를 자극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책임감을 갖게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 의원은 좀 청년들한테 많이 좀 배우세요. 다니시면서. 예, 그러니까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청년들한테 좀 많이 배우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생 동안 배워야 되니까 80 먹은 노인이 3살 먹은 손자한테도 배워야 된다고 하니까 청년들한테 배우는 그런 자세 좋습니다. 박상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년 기본소득이 경기도 내 모든 청년들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공정한 복지체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활발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강력히 강조하며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오늘의 사회적 약속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이성모 기자가 서울매일 3면에 전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좋은 말은 다 썼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전부 다 지원하면 도대체 그 돈이 얼마고 그 많은 예산은 우리가 급하게 써야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막 하지 않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정치인들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말입니다. 무조건 되고 막 퍼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런 나라들 한두 나라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포퓰리즘 막 퍼준다고 해서 망하는 나라 한두 나라 아닙니다. 전 세계로 보면 우리 국민들 그렇게 막 퍼주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미래가 보장되는 나라를 원하는 겁니다.